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붙는 소나기 세찬 밤.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이 기분 그처럼 느낌들은 완벽한 이 지금 All that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아틀란 지도가 빠르고 편안한 기관지를 시작합니다. 멀어지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은 떨어지는 참을 수가 없다고 그냥 돌아서서 외면하는 그대의 주가게 봤어.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인사에 나의 눈을 고요한 땀을 흘리고 그래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지만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Hey,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애원하잖아 조금만 내게 가까이 와봐 그대의 숨결 들리지 않아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의 가슴 안기고 싶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느껴도 헤어져야 한 사랑인 줄 몰랐어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는 이유를 말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원하잖아 조금만 나에게 가까이 와봐 그대의 숨결 들리지
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리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녁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미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리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그 향기 나는데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긴 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내가 알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 없노라도 그대여. 흐르는 시간 속에서 친구는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긴 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긴 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도.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는 승부와 넌없는 그 숨으로 지나온 날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문득 흐뭇하여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지란 나를 난 끊임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만히 지난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응급의료팀과 함께 움직이면서 상황을 같이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특위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사흘간의 청문회 등 앞으로의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정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게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도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로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엄조원이었습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새로움을 채우다 MBC에서 취재기자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BC 채용 홈페이지 recruit.mbc.co.kr 또는 검색창에 MBC 채용을 검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취재기자 경력사원 모집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전국 친환경자.
어렵고 복잡한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해결합니다. 뉴스 하이킥 경제 프로파일링. 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늘 함께해 주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 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흥준 교수님은 주로 노사관계, 인사조직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어떤 분야 특히 더 연구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요, 또 이 공공 부분에 노동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사이클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히 오늘 정흥준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죠. 노동자, 사용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고 계속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용어 설정부터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흥준 교수님 일단 이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개혁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아마도 이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현재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노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네. 또 고령화라든지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인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고숙련의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뤘으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 아주 초점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특정한 주에 상당히 많은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를 다루다 보니 사실은 장시간 노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네. 또 이 어떻게 보면 적게 일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그 개혁 과제일 텐데, 네. 그런 것이 못 되다 보니까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는 개혁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개악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구체적인 사안은 개혁에 가깝다고 보고요. 예. 추상적인 사안은 개혁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의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 비해서 뭔가 이 개혁할 수 있는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일단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도 김윤경 기자께서 조금 지금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지난주에 국정과제 전범회의에서 예.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연금, 노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싹 빼고 좀 뭔가 빨리 추진하고 싶다는 좀 의지를 내비쳤어요. 네. 그래서 당정이 오늘
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입법안을 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절박한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더 잘 일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적게 일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절박함의 대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부의 이러한 지금 노동 변화의 방향, 박상인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두 분 앞에서 말씀하신 거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네. 예, 지금 개혁이라고 해서 지금 띄워놓은 이야기들 보면은 학계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했던 연장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포괄 문제 부분도 약간 들어가 있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시장 구조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넣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안은 매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쭉 놓고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안을 밀어붙이고 싶은데 그걸 다른 거는 그냥 좀 끼워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진정성 의심이 가기 때문에 노동조합 쪽에서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부분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에서 야당과 합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노동조합이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야당이 합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정말 국회 입법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 어젠다를 통해서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젠다 설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이제 의구심까지 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교수님, 여권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에 무리하게 주 52시간제 도입하는 바람에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는 실제로는 더 많이 일하고도 인정 못 받아서 그런 초과근무 수당을 잘 못 받는 일도 많고 일자리도 줄고 그 다음에 경영 사정이 열악해지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고 탄력화하는 거다. 그래서 개혁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탄력금 문제 같은 거 그것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업종에 따라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수용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지금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는 좀 수긍이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이게 뭐 단지 제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노동 문제만 봐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경제 구조에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 계약 하는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수익률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시킬 혁신할 유인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생산 격차도 생기고 임금 격차 생기고 그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도 거기에서 발생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제를 바꾸겠다라든지 또는 뭐 그런 구조를 두고 그러면 임금을 적게 하거나 장시간을 노동을 시켜가지고 가격 경쟁이 유지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 그 발전이 없는 거죠. 이 구조들을 바꾸면서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고 적은 시간을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경제구조 개혁과 노동개혁이 같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규직화해서 이 인구포옹 사태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이중구조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제고 이것을 노동 문제로 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답은 전혀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네, 세 분이 지금 상당히 강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정부의 변화안을 내놓은 곳이 있죠. 지난주 월요일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을 건의했고 그러자 이것을 받아서 정부가 강하게 트라이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정훈준 교수님, 그러면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대한민국 노동학회 전문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현안 문제를 잘 다뤄서 내놓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학자들마다 이제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는 이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근로 시간을 더 유연하게 해서 장시간 일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걸 지난 7월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직후에 만들어진 연구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상당한 동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백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조율해서 정말 개혁 과제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 안에서 약간의 그 조율과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안들을 좀 추가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 방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게 이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안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의 의제들을 정확히 반영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용역을 형태로 줘서 이걸 받아서 발표하는 건 거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노사라든지 이해 당사자를 떠나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순수히 듣고 싶다 이러면은 대표적인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해서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노사 이해 당사자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를 보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학계의 아니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무정치한 정말 짓이고요. 이건 눈 가리고 왕응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앞서 좀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근로시간 연장해서 더 하고 싶은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노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금지하는 것들도 거기 금지 안 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다 같이 막아야지 그것들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 자체를 궁핍한 사람이 자꾸 하게 돼서 더 나빠지게 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기업들은 돈을 벌려면 생산성을 양상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그것을 장시간 취약한 사람들을 더 취약한 사람들 뜻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그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일이고, 그런 걸 법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입에 담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만적이다라는 이제 비판도 해주셨는데, 현재 세 분 말씀처럼 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추상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것이 노동시간 부분이다라는 데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노동시간 부분에 대한 주로 경영자, 사용자 측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입장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들은 침묵은 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걸 바란다고 전제 조건을 달아야지 될 것 같고요. 일단 노동자들은 지금 과로사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과로사가 예전에는 주 52시간을 일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 40시간만 쭉 일하더라도 그게 과로로 인정이 돼서 과로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 인간에게 좀 적당한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그 한 달치 연장 근로를 52시간이 되잖아요. 그거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는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다면 있죠.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시킨다면 이라든지 뭐 소득이 향상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OECD에서 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데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인데요. 칠레하고 1시간 차이 나거든요. 이런 거 이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해서 생산성이 높은가? 그렇다면 1300시간을 일하는 독일의 생산성은 어떤가? 이런 문제도 좀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 화물연대 때도 안전운임제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오래 일하게 되면은 안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생기지만은 안전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주당 40시간으로,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라고 하지만은 추가 근로를 빼면은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논리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이라든지 구의역 사건이라든지 대부분 다 SPC도 그랬고요. 예, SPC도 그렇고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2인 1조여야 하는데 혼자 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고들인데 결국 노동 단가를 높이고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강제로 몇 시간 이상 일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민주국가에서. 사실상 노사 간의 협의로 노동시간을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법정 노동시간이라는 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연장근무라든지 탄력근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사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노조 조직이 있는 회사들은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정말 이게 적용됐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엔 노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노사 대표라고 이렇게 직원들 데리고 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방적인 사실 거의 지시에 해당하지 협약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속을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잘하겠다라는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보완책 같은 것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웅준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좀 전에 이제 김인경 기자께서 OECD에서 노동시간이 길기로 5번째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이게 또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을 했을 때 만약에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것으로 방향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 양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에 딱 정착이 돼 있고요. 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사무직은 조금 포괄임금이라 다르지만은 생산직들도 잔업특근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 임금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서 생활이 상당히 거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익숙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젊은 분들도 젊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52시간제가 거의 안착이 되어 있고 이걸 늘릴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도 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럼 이걸 원하는 데는 어디냐? 이건 되게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하청 노동자들 아니면 약간의 IT나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시간을 베이스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노동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박사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규모 사업장 하청 노동자 IT 쪽에 이런 작은 사업장들은 사실은 노동자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분들은 근로자 대표제가 있어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법에는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고 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이들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이런 세부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근로자 대표는 그냥 사용자가 아는 직원들을 이렇게 그냥 추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김민경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사실은 기본급을 좀 작게 만들고 잔업이라 특근을 해서
보충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추구해 왔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고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인력을 가지고 고부가치를 만드는 상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노동시장 안에서 소득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있고 힘도 있고 월급도 많고 큰 회사들은 딱딱 지켜가면서 가겠지만, 결국에는 노동조합도 없고 작은 회사이면서 급여도 작은 데는 이런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더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삶이 더 쪼들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은 그래서 사실은 일일 근로시간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5일 일한다고 하면 맥시멈 50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자유선택권 확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연화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선택. 그리고 자율적으로 뭔가 협력을 하는 것 같은. 그렇지만은 이게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는 시간제 근로 같은 거를 많이 도입을 하면은 실제로 여성의 노동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에 합당한 소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선택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IT 게임 업계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해서 만드는 크런치 모드 이런 것들을 좀 후퇴시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의 비전을 여는 눈부신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안중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빠른 광역교통망, 평택의 거대한 비전을 넘어선 1571세대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평택 화양지구 첫 자리, 그 위에 찬스테이트. 12월 오픈 예정. 185-1571 티스테이트 평택 화양. 현대엔지니어링. 야 경석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번엔 진짜 부럽지가 않아. 사실 매일 일하는 네가 부러웠거든. 배 아팠거든. 근데 싱글벙글쇼 와서 신지가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이젠 진짜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평일 오후 12시 20분, 주말 12시 10분. 이젠 서경석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이윤석, 신지의 싱글 벙글 쇼.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도령망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동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켤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요빠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새로움을 채우다 MBC에서 취재기자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BC 채용 홈페이지 recruit.mbc.co.kr 또는 검색창에 MBC 채용을 검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취재기자 경력사원 모집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날씨와 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네, 여전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폭우가 지속되고 있고요. 내일 출근길도 손이 꽁꽁 얼는 듯한 강추위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7도,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6도, 광주도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찬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한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은 철원 0도, 서울 영상 2도, 대구 6도, 광주 8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기온 더 올라서 하루 잠깐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늘은 오늘 밤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약간의 눈발이나 빗방울 날리는 곳 있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요. 밤부터 흐려져서 모레 서쪽 지방부터 또다시 눈이나 비가 시작되겠고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목감 나들목 진출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뒤로 1km가 영향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연민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교수, 김윤경 기자, 정흥준 교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정부에서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가를 짚어봤는데요. 들으시면서 5572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근로시간 늘린다고요? 그럼 돈은 그대로 줍니까? 저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지금도 야근해도 돈 못 받는데요. 네, 포괄임금제 앞서 몇 번 김인경 기자님하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노동시간 못지않게 임금체제 개편도 큰 이슈, 관심거리입니다. 기존의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틀을 벗어나서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한다. 이게 큰 방향이죠? 네.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은 하여튼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노동 시간은 많은데 적게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짜 야근, 뭐 야근 갑질 이런 것들의 주범인데 이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오남용이 있다. 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라고 했는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 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아직 하고 있는 게임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사 합의에 따라서 없애는 곳들도 있지만 포괄임금제의 그 오남용, 정부 지적대로 그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노사가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력 방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부도 좀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현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근 갑질의 주범이 포괄임금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정부가 과연 정말 종합대책 마련에